안녕하세요. 건강 365일 조한나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청춘의 상징, 여드름 때문인데요. 청소년기에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이 여드름이 쫓아다니면서 나타나서 속을 썩이더니 또 여드름 흉터까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이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오늘 구산한의원 금수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드름 때문에 매일매일 얼굴을 보면서 짜기를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여드름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여드름을요? 네, 피부는 이게 한방에서는 오장육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부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네. 특히 그 속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 오장육부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위로 열이 오르게 되면은 열꽃으로 피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여드름을 면포창 또는 면좌창 또는 면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흔히 사춘기 이전에 발생을 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치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떤 이제 수험생들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간염이나 어떤 내과 질환을 앓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이 자꾸 오르게 되었을 때 여드름이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네, 여드름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요. 그럼 여드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여드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호르몬상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생리 주기를 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어떤 이제 피부, 이렇게 그 피지가 빠져나가는 이 모공 자체를 막는 이 과각화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는 이 증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원인이 주가 되고 그리고 그 피지가, 그 여드름 덩어리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뭐 세균이 증식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피부의 장벽 자체가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여드름이 심각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의 원인을 보는 방법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보통 혈이라든가 아니면은 몸 안에 진액이 부족하게 돼서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어떤 세부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 하나씩 보게 되면은 풍열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몸에 극심한 변화가 왔을 때 그 어떤 사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원인이 첫 번째 풍열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단순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약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이제 몸 안에 어떤 이제 진액이나 아니면 혈을 손상시켜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여드름이 나면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위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그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몸 전체의 어떤 이제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건데 그 체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어떤 이제 장독이라고 해서 이 변비가 심하게 되면은 몸 안에 독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대장 경락을 타고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이제 한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피지 분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 기능이 중요하게 되는데 어떤 이제 생리 기능 자궁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이제 호르몬 자체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이렇게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오장육부 각각의 어떤 이제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그 얼굴에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신체적인 부위가 안 좋을 때 여드름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군요. 그런데 여드름도 생긴 모양이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드름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여드름이라고 해서 다 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비염증성 여드름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이제 꽃이 피는 이제 붉게 되는 이 염증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하게 이제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 전체의 어떤 모양 자체가 심해지는 이제 뭐 그렇게 염증이 심해져서 켈로이드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얼굴에 좀 약 거뭇거뭇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조금씩 융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면포라고 합니다. 안에 이제 그 덩어리가 차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단순한 상태.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그 얼굴 자체, 그 누드 자체가 이제 모공에 약간 염증이 생겨서 노랗게 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짜야 될 듯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농포라고 하는데, 이 농포 단계에 있으면 흔히들 이제 그 어떤 짜고 싶은 그 유혹을 그렇죠. 견디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손톱으로 뜯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볼펜으로. 네. 그런 걸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농포 단계에서 어떤 이제 흉터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농포라고 하고, 이제 약간 붉거나 아니면 덩어리를 형성해서 이제 얼굴 자체가 울퉁불퉁해지는 이제 그런 여드름 흉터로 남겨지는 이제 구진이나 결절, 아니면 좀 더 여러 개 합쳐지는 낭종,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네. 여드름마다 모양도 다르기도 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부위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뭐, 턱에 자주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마에 자주 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위마다 원인이 다른가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마 쪽에 이렇게 여드름이 나게 되면은, 너 사랑에 빠졌구나.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연애하는구나. 어떤 심열이 많거나, 아니면 간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떤 이제 그렇게 나타날 때는 이마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턱선이라든가 이 볼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화 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배변 장애로 나타나는 대장상의 이 배변 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볼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코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음주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성적인 위장 장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코끝에 나타나게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여드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정확한 병명은 주사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네. 뭐 딸기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수포성운에서 입주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제 체력 저하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는 여드름 뭐 누구나 다 난다고 할 정도로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커서 성인이 돼서까지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성인 여드름은 좀 사춘기 여드름하고는 좀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보았을 때 사춘기 여드름하고 성인 여드름을 구분할 때는, 사춘기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이제 호르몬상의 문제에 의해서 피지선 자체에 문제가 더 많을 때를 우리가 사춘기 여드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각질층의 문제가 주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이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모공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들 이제 그 화장품, 특히 영양크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피지를 이제 배출시키는 기능을 저해시켜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여드름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특히 여성들이 여기 참 많거든요. 남성들보다도.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일반적인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그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공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 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활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성인 여드름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골치 아픈 여드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여드름을 치료를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부라는 것이 어떤 오장육부의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침구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경락과 이 장부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해서 어떤 인체 저항력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혈과 진액을 채워줘서 몸에 이제 얼굴 전체에 열이 오르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 기본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질이라든가 어떤 피부 장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의 면역 기능을 높여줘서 어떤 장벽 기능으로서 튼실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이제 어떤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얼굴이 윤택한 사람들을 갖다가 가장 이제 건강한 사람을 진찰할 때도 이 건강한지 않은지 피부색이 좋은 사람. 그렇죠. 피부색이 깨끗하고 그다음에 촉촉한 기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건강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여드름이 체질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잘 나타나는 체질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체질별로 여드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 이렇게 봤을 때는 태양인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성 피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 자체에 열이 많아서 이렇게 폐 기운 자체가 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잘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육류라든가 이제 그런 이렇게 열성이 많은 음식을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열을 뿜어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 알러지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태음인은 어떻습니까? 태음인은 가장 4개의 체질 중에서 가장 이제 지성인 피부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공 자체의 문제도 생기지만 지성 피부가 많아서 이렇게 모공 자체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유분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좀 크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형성되지 못하고 이 모공을 막게 되면은 이 여드름이 바로 형성되게 됩니다. 특히 변비로 인해서 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소양인. 소양인은 이제 4개 체질 중에서 가장 피부가 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나 여드름 몇 개 안 났는데 얼굴에 흉터가 되게 많이 형성된 그런 것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타입의 환자가 가장 소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드름도 나지 않았는데 흉터가 생긴단 말씀이세요? 큰 여드름이 아닌데도 이제 흉터가 이렇게 흔적이 더 크게 남는 그런 타입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소양인 타입이 가장 여드름이 또 많습니다. 또.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들은 이제 다른 타입들보다도 여드름 흉터 관리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 관리를 해드려야 나중에 후유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소음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 소음인은 이제 좀 건조하기도 하고 비위 장애가 생겨서 이제 몸 안에 진액 자체가 가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건조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그와 아울러서 몸 자체가 차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확률이 가장 적습니다. 반대로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 살이 찌지 않고 이제 기운이 항상 약하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많다거나 좀 얼굴 자체 창백한 이런 증상이 많고, 여드름이 생긴다고 해도 일반 3개 체질과 다르게 좀 이렇게 작으면서 좀 깊숙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체질별로 잘 구분을 해서 또 관리를 하신다면 여드름 관리가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드름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모공을 막아서 피지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안을 할 때 가능하면 이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든 이제 필링제라든가 아니면은 효소 이런 이제 세안제를 사용해서 이제 모공 자체를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드름이 생겼을 때 특히 농포가 생기게 되면은 노랗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걸 짜고 싶은 충동이 상당히 생깁니다. 이제 그럴 때는 가능하면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반드시 소독을 해서 염증으로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 보면은 이렇게 손을 턱에 갠다거나 해서 이제 변비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게 아닌데도 턱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청결히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자꾸 자극을 줘서 이렇게 이마 부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드름이 자꾸 생기고 할 때는 이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극이 없도록 헤어밴드나 이렇게 머리띠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여드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염증 상태로 심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미는 잠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이 여드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주 세안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안하는 물의 온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피지가 잘 못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이제 피지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공을 열어주는 따뜻한 물로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안제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피지도 제거하고 이제 관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모공을 살짝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드름 하면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흉터 관리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기는 건지.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이 모공 주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전체의 우리가 이제 그 조직 자체를 이 염증으로 인해서 이 백혈구의 탐식 작용에서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과정 속에서 어떤 피부 조직 자체가 이제 결손이 나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염증이 심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함몰되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색소 침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빨리 조직이 생겨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네. 홍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드름 흉터가 생기게 될 때 특정 형태가 따로 있나요? 예, 예. 이제 보통 이제 기복이 있는 여드름 자체를 갖다가 네. 이렇게 외형상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페인 흉터와 그다음에 색소성 흉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페인 흉터를 나누게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크게 되는데, 태음인 같이 이렇게 모공처럼 이렇게 폭 패인 흉터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얼음 깨는 송곳, 아이스픽이라고 하는 흉터가 되고요. 그리고 소양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 볼 쪽으로 나타나는 흉터가 있습니다. 물론 태음인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이 한두 개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개의 여드름이 합쳐지고 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이 턱 쪽에 생기는 그런 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제 흉터 자체가 이 깊이 함몰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박스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색소 침착이나 여드름이 반복되게 되면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지저분하게 덮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색소 흉터와 그 다음에 여드름이 염증은 이렇게 가라앉았지만 이제 재생 과정 중에 나타나는 홍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드름 흉터가 생기고 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흉터 치료가 가능한지요? 네. 흉터 치료는 이제 어떤 조직 재생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몸 자체가 건강하면 이 조직 재생되는 속도도 빠르고 흉터가 남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몸의 체력을 유지시켜주고 건강 상태를 높여주는 것이 1차적인 치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조직 재생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이 표면 자체가 이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우리가 피부 조직 자체를 피부 컷 표면을 반복적으로 이제 필링을 통해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안면 미용침법이라고 있는데, 미용침법을 또 이용하게 되면은 얼굴 자체 리프팅도 되고 피부 자체를 당겨주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진피층 자체를 자극을 해서 피부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를 없애주는 치료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드름 이렇게 생겼을 때, 한두 개가 났을 때 보통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안전하게 짜는 방법이나 좀 빨리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을 짜는 것은 이제 사실 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독이 깔끔하게 된 상태에서 짜게 되면은 염증이 안 생기겠지만, 아까 필기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청결하지 못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짜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소독이 된 이제 병원이라든가 전문기구로 전문기구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불가피할 때는 이제 이렇게 농을 제거한 다음에 소독을 해주는 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드름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을 때 또 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진실인가요? 이제 여드름이 생기기 전에 면포 단계에서 이제 안에 면포를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이 묵은 각질과 이제 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렇게 점처럼 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것을 보고 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드름이 난 친구들더러 부모님들이 고기 먹지 말라고 여드름 더 난다고 막 그랬던 경우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음식과도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 피지량이 증가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단 음식, 그리고 육류 종류 이런 것들처럼 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실제로 몸의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위로 열을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위에 열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얼굴에 이제 피지량이 많아지는 것은 이게 당연한 일이 되죠. 네, 그럼 음식들을 어떻게 관리를 또 해야 될까요? 관리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가능하면 이제 몸 전체에 또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이렇게 섭취해서 이제 몸의 체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라든가 이런 이제 열을 높여주는 네. 이제 칼로리가 높은 이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드름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드름이 나서 한의원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치료가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드름 자체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오장육부의 문제라든가 이 경락 기능 자체가 이 부조화로 생기기 때문에 그 한약이라든가 그 침으로 이제 몸 전체의 기능을 잡아주는 것이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드름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 상태를 계속 두게 되면은 여드름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이용해서 이게 필링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미용침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한약 중에는 이렇게 피부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기능과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각질층을 관리를 잘 하고 피부 장벽 자체가 망가져서 이제 쉽게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방어해주는 이제 그렇게 필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미용침 한다고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환자분들 이제 여드름 자체 생기게 되면은 어떤 피부의 그 진피층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여드름 흉터가 생겼을 때 네. 이제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잡아당기고 이제 어떤 콜라겐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형성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미용침을 이용하는 것이 여드름 흉터뿐만 아니라 이 염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미용침으로 흉터도 없앨 수가 있나요? 예, 예. 그 흉터 중에서 보면은 이제 턱선 쪽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떤 울퉁불퉁한 네.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요즘 네네. 보면은 살이 찌거나 해서 이 턱 자체가 이렇게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여드름 흉터뿐만이 아니라 이 턱선 자체도 이렇게 이 리프팅되는 힘이 실제로 흉터를 복원시키는 힘도 있지만 이 리프팅되는 힘 때문에 그 턱선 자체도 예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석이조네요. 네네. 네. 이렇게 여드름이 생기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여드름 자체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뭐 다른 색소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렇게 미용 질환들보다 이 스트레스가 월등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당사자의 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 이렇게 부모님들의 특히 이렇게 걱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그 어떤 여드름 염증 자체를 악화시키는 그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 관리를 진행하게 되면은 가능한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염증성으로 인해서 어떤 농포가 많이 형성되는 이런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어떤 우리가 명상요법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 자율신경 자체를 이완시켜주는 이런 요법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드름이 정말 얼마나 골칫거립니까? 정말 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여드름 치료법이 이렇게 많이 나와들 있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질환으로 보고 이제 그 한방에서도 이제 그 한의원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드름 질환 자체가 이렇게 뭐 생명이 위독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여드름이 생겼을 때 어떤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또 쉽게 또 나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스님들 이렇게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드름은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거칠거칠해지면 관리를 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감기가 걸리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드름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은 흉터를 남기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염증 상태가 심해져서
흉터가 남길 때는 가능하면 이제 그때는 집중적으로 병원의 관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어떤 주기적인 여드름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드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딱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네. 이 조바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드름이 쉽게 낫지 않고 네. 오히려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잡수시는 것들이 이렇게 여드름을 편하게 잡수시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여드름 치료하는 가장 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여드름에 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내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잘 아시고 또 치료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와 예방에 열심히 하시면요. 웃으면서 거울을 볼 수 있는 날이 꼭 오겠죠. 예, 지금까지 여드름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구산한의원 금수연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